똑똑하고 잠재력 넘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단한 것, 바로 자신의 입을 조절하지 못해서 인생이 망가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그들이 침묵의 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스캔들, 다툼, 낙담, 그리고 파괴된 경력들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냉정한 진실은 말입니다. 말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 말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스토아 철학이 어떻게, 때로는 가장 큰 가치를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침묵임을 가르쳐 주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배우는 내용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정신적 평화까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리아노입니다. 10년 넘게 스토아 철학을 배우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절한 침묵이 불필요한 논쟁을 이기고 쓸데없는 적을 만들지 않으며 무엇보다 진정한 존중을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내뱉은 한마디 말이 평범한 하루를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뭔가를 증명하려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기회를 놓친 적은 얼마나 많으신가요? 저는 드리아노이고 10년 넘게 스토아 철학을 연구하면서 적절한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전략이며 자제력이고 자존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귀와 한 입을 가지고 있으니 말하기보다 2배로 들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시구가 아닙니다. 다르게 살아가라는 실용적인 제안입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인상을 주고 싶은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직장, 개인적인 삶 또는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반박하고 수정하고 논쟁해서 이기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초간 멈추고 그저 지켜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여러분은 상대방의 기대를 깨뜨립니다. 도발은 갈등을 원했지만 침묵은 그 공격을 지루하고 동력을 잃게 만듭니다. 둘째, 여러분은 머리를 식힐 시간을 얻어 후회할 말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여러분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통제력, 평정심,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혹독한 비판으로 시작된 친구와의 논쟁에서 격렬하게 반박하는 대신 숨을 크게 쉬고 속으로 10가지 센 후 간단히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2가지 효과를 냅니다. 공격성을 무력화하고 공격을 명확성에 대한 요청으로 바꿉니다. 상대방이 공격 없이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감정에 휘말린 것이지 논리적인 주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은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정이 가라앉으면 신중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둘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가 불공정한 어조로 여러분의 실적에 대해 질문할 때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즉시 반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숨을 쉬고 제기된 점들을 적어두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비겁함이 아니라 전문성입니다. 여러분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만으로도 충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바꾸게 됩니다. 청중은 여러분의 답변에 무게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을 하고 침묵하면 침묵은 상대방에게 공간을 채우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더 나은 합의를 위해 움직이게 만듭니다. 침묵은 차분한 압박의 도구입니다. 관계의 다툼에서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정서적 결과는 더 큽니다. 흥분해서 한 말 때문에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는 관계에 상처를 입힌 적은 얼마나 많으신가요? 반박하는 대신 스토아 기법을 시도해보세요. 비난하지 않고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을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조절됩니다. 그 후 말해야 한다면 나라는 주어를 사용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느낀다. 침묵을 처벌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불만을 낳습니다. 침묵을 통해 숨을 쉬고
주장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말할 시기를 선택하세요. 아니면 침묵이 가장 강력한 답변임을 깨달으세요. 공개적인 도발이나 격한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상황을 무마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침묵을 실천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트리거를 파악하세요. 어떤 주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빨리 말하게 만드나요? 상황을 적어두고 하루가 끝나면 그때 무슨 말을 했을지,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었을지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신중한 대답의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용적인 연습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작은 중단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말한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심을 기르고 요약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장황한 말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언어적 신호는 침묵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도록 돕습니다. 똑바른 자세, 평온한 시선, 느린 호흡, 그리고 작은 고개 끄덕임은 존재감과 자신감을 전달합니다. 마침내 말할 때는 짧고 단호한 문장을 유지하고 전략적인 침묵을 유지하세요. 말 사이의 공백은 증폭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신중하고 드문 발언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묵의 실제 위험은 약함으로 오해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침묵과 행동을 결합하세요.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크게 논쟁하는 대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세요. 문서화하고 비공개 대화를 요청하고 목표 지향적인 이메일을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침묵이 수동성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함정은 분노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영구적인 억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답해야 하고 무엇에 답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정말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를 찾아 직접적이고 적대적이지 않게 대화하세요. 이러한 대조를 잘 보여주는 공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명인이 공개적으로 충동적으로 반응하면 그의 발언은 뉴스가 되고 퍼져나가며 그의 이미지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에 신중함을 기르고 행동으로 말하는 공인들은 존중과 오랜 경력을 얻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자제력의 훈련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반응 대신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험해보고 싶다면 습관을 바꾸는 도전을 제안합니다. 7일 동안 충동적으로 반박하고 싶을 때마다 최소 10초 동안 기다리세요. 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답장을 작성하고 촉으로 저장하고 24시간 후에만 보내세요. 이러한 지연이 갈등을 피하거나 대화의 방향을 바꾼 경우를 기록하세요. 일주일 후에 기록을 검토해보세요. 여러분은 패턴, 이미지 향상, 그리고 감정적 소모 감소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확장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온라인 댓글에 전혀 답하지 않고 정신적 에너지 절약을 관찰해보세요. 직장 환경에서 말이 많으면 자신의 이미지를 가장 크게 손상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지식을 보여주려고 불필요한 설명을 길게 늘어놓다가 결국 신뢰를 잃은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직장 세계에서는 인식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현명하거나 전략적인 사람으로 여겨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조절할 때 자신의 행동에 엄격함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필요를 관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두가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는 팀 회의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주장이 있지만 처음부터 말하는 대신 기다립니다. 관찰합니다. 각 입장을 차분하게 경청합니다. 그동안 모두는 아이디어를 관철하려고 노력하며 지쳐갑니다.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즉각적인 효과는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통제력과 자신감을 보여준 사람의 말을 기억합니다. 이전의 침묵은 일종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짧은 말들이 더욱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존중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경청함으로써
여러분의 견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거나 여러분의 한계를 시험하려고 할 때 즉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평온한 시선, 계산된 침묵, 그리고 나중에 차분한 대답만으로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유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비하인드 스토리의 비밀이나 불필요한 의견을 드러내면서 입지가 줄어든 공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과도한 말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비판, 소문, 심지어 신뢰, 저하의 틈을 열어줍니다. 반면에 적게 말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기업 지도자들은 전략가로 기억됩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확실한 투자뿐만 아니라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능력, 그리고 짧고 간결한 말로 거의 격언이 된 능력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교훈을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말씀하실 때마다 의견을 중단하거나 수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반대로 하세요. 경청하고 중요한 점을 메모한 후 마지막에 간결하게 요약 정리하여 말씀하세요. 핵심을 간략하게 전달하면 회의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당신을 전문가로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실천적인 방법은 지나치게 변명하려는 욕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상사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을 때 방어하고 설명하고 상세히 말하는 것이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지만 이는 불안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침묵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숨을 깊게 쉬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피드백에 감사를 표하며 말씀하신 내용을 숙고하겠다고 말하세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신중하게 생각한 답변을 전달하면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성숙함과 자제력을 보여주며 즉각적인 반박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침묵이 무시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 말하고 효과적으로 말하는 전략을 아예 참여하지 않는 습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비결은 전략적인 순간을 선택해 말하는 것입니다. 드물지만 중요한 말은 기억에 남지만 빈번하고 반복적인 말은 무시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청을 잘하는 리더는 더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는 직장 내 침묵이 상대방의 말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말이 경청받고 싶어하는 감정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나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제공하면 존중과 신뢰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끝없는 논쟁으로 승리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침묵이 협상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급여나 계약 조건을 제시한 후 침묵을 지켜보세요. 상대방의 불편함은 침묵을 채우려 할 것이고 종종 예상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침묵은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불안감을 직면해야 하지만 당신은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습을 제안합니다. 다음 한 주 동안 말을 끊거나 변명하고 싶은 직장 상황에서 잠시 기다려보세요. 심적으로 5가지 세고 숨을 쉬고 정말로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몇 초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답변으로 생각되면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침묵을 유지하세요. 매 상황을 기록하고 일주일 후에 이러한 간단한 변화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찰하세요.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침묵은 가장 큰 도우미 중 하나입니다. 집, 직장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에 휘말려 몸도 마음도 지쳐 힘든 경험을 했습니까?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말을 쏟을 때마다 불안, 스트레스, 심지어 불면증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세네카는 억제되지 않은 분노는 분노를 유발한 사람보다 분노한 사람에게 더 해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공격한 사람보다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간단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소셜미디어에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본능적으로 즉시 반박하거나 방역하려는 충동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눈에 띄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초기 댓글은 증폭되어 좋아요와 답글을 받고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당신은 시간, 에너지, 평화를 잃는 반면 상대방은 당신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을 원했던 바를 정확히 달성합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댓글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힘을 잃으며 당신은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이 원칙은 현실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통 논쟁을 목격했습니까? 한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고 그로 인해 종종 비극으로 끝나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침묵을 선택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발을 견딜 수 없어서 지배당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모욕을 개인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상처를 입지만 바람에 날리는 말로 여기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유명인이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여러 차례 취약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의 비판과 공격에 반응하여 부정적인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반응과 노출의 악순환은 그녀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비평가들의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반대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선수 중 한 명이지만 드물게 모욕이나 도발에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기장 내 업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그의 이미지와 특히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온라인 논쟁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 불면증, 만성 스트레스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뇌는 모든 논쟁을 실제 위협으로 해석하여 물리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사용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가상 싸움은 전투처럼 생명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이러한 습관이 수년간 축적되는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많은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 개발에 투자할 에너지를 마지막 말을 하려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자제력을 넘어 자기 보존의 한 형태입니다. 응답하는 대신 말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 찢는 것과 같은 작은 스토아적 실천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공개적인 논쟁 없이 감정을 해소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이 일은 내 통제에 있나? 장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까? 답이 아니면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용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왓츠앱에서 누군가로부터 공격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즉시 답장하는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물을 마시고 몇 분 동안 걸어 다니세요. 돌아왔을 때 감정의 강도가 이미 사라졌을 것이고 가장 현명한 대답은 아무것도 답장하지 않거나 간결한 문장만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간격은 감정이 통제된 삶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지배당하는 삶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침묵이 모든 것을 삼키고 분노를 쌓아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토아적 침묵은 선택적입니다. 어떤 싸움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논쟁하지 않음으로써 절약한 에너지는 개인 프로젝트, 공부, 운동 또는 단순한 휴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일시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큰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실천하고 싶다면 7일 동안 소셜미디어나 메시지에서 어떤 비판이나 부정적인 댓글에도 응답하지 않는 도전을 해보세요. 대신 이 시간을 책을 읽거나 명상하거나 단순히 조용히 자신과 함께하는 데 사용하세요. 일주일 후에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에너지가 얼마나 더 중요한 일에 사용 가능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침묵은 유대감을 강화하거나 완전히 파괴하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싸움이 사소한 일, 잘못 해석된 말로 시작하여 상처를 남기는 싸움으로 끝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옳다고 하는 것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종종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평화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모든 것에 즉각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명상에서 당신은 항상 선택권을 가집니다. 의견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생각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종종 침묵이 작은 불씨가 큰 화재가 되는 것을 막는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집안일 때문에 다투는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자신도 지쳤다고 반박합니다. 이러한 빠른 비난의 주고받기는 순식간에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대신 한쪽이 잠시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숨을 깊이 쉬고 끝까지 듣고 그 후에 차분하게 대답하세요. 이것은 긴장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 이기려는 충동보다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경우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과도하게 말하고 저항만 불러일으키는 끊임없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리 지르고 화난 말을 듣는 자녀는 마음을 닫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청으로 가득한 침묵은 대화의 공간을 엽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긴 조언이 아니라 단지 경청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침묵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벽이 있던 곳에 다리를 만듭니다. 우정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오랜 친구 관계가 화가 난 순간에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을 참지 못해서 깨질까요? 이러한 순간의 침묵은 후회를 피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친구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도 있지만 잠시 멈추고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아마도 우정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개적인 사례들은 이러한 교훈을 더욱 강조합니다.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사건은 섬세한 순간에 침묵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사적인 문제가 상호 파괴적인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감정과 비난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입시키며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감정과 말 사이에 역과 장치가 없을 때 발생하는 일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면에 간디는 침묵을 정치적 무기이자 개인적인 수련으로 사용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호함이 고함이 아니라 평정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원칙은 가정, 관계, 우정 등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학 또한 수세기 동안 철학이 말해온 것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갈등 중에 더 많이 듣고 덜 말하는 부부일수록 관계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묵은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적인 뇌가 제어권을 잡을 시간을 줍니다.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멈춤은 대화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소리 지르고 비난하는 대신 해결책을 만드는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를 연습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목소리가 변하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통제권을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침묵은 방패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분 동안 떨어져 있으면 반성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상처 입히지 않고 정말 중요한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연습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무엇을 대답할지 생각하는 대신 조용히 듣기로 결정하십시오.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자신의 말로 이해한 내용을 반복하십시오. 이는 존중을 보여주고 즉각적인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가장 강한 관계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들었다고 느끼는 관계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침묵을 조종하는 무기, 즉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침묵은 건설하기보다는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금욕적인 침묵은 다릅니다. 그것은 의식적이며 피해를 막고 더 현명한 반응을 기르기 위해 사용됩니다. 처벌적인 침묵과 전략적인 침묵의 차이는 의도에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하고 다른 하나는 보존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이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가족이나 관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 즉시 대답하는 대신 적어도 5분 동안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십시오. 그 시간을 이용하여 호흡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잠시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런 다음 돌아와서 대화가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이 연습을 여러 번 반복하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반응에 목소리를 내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많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존재, 힘,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입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선택하는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습할수록 개인적, 직업적, 정서적으로 더 큰 가치를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이 비디오가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것은 당신의 여정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는 당신을 더욱 깊이 이끌어 당신의 금욕적인 지혜의 발전 수준을 높여 지금보다 100분의 1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